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12. 자,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 보겠습니다. 왜란은 일본이 침입해온 거라면 호란은 중국의 후금, 만주족이 쳐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두 차례의 호란이 있었어요. 정묘호란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들이 친명배금 외교 정책을 하죠. 명나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외교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 강력해진 후금이 나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게 돼요. 조선 입장에서는 충격이겠죠? 오랑캐라고 여겼던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해진 후금이 이제는 이름을 바꿉니다. 청으로요. 청나라가 군신관계, 나를 임금으로 섬겨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침입해 옵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왕실과 양반들은 다 피난을 가야죠. 그래서 왕과 왕자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한겨울의 항전을 해요. 여기에서 항복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었죠.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송파구에서 삼전나루에서 인조가 직접 청태종한테 항복을 하면서 3번 엎드려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여기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앞으로 섬기게 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청나라에게 꼭 복수하리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조의 아들인 효종은 청나라 모르게 북벌, 청나라 정벌을 준비를 합니다. 군사시설도 정비하고 군사훈련도 열심히 하고요. 하지만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죠. 이 이후로 붕당 정치가 한 번 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예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법에 관한 논쟁인데요. 효종의 아들인 현종 때입니다. 그 효종과 효종의 아내가 죽었을 때 할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 기간을 대체 얼마를 입어야 되냐 그게 논쟁이었던 거예요. 사실 상복을 언제 입는 건 얼마나 입느냐는 우리한텐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때는 성리학적 예법과 그 다음에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게 예송이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자, 정치적인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환국은 한 번쯤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카사노바라고도 할 수 있는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이 강력해진 왕권을 이용해서 전국을 주도하던 붕당을 그냥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서인과 남인이 예송하면서 서로 싸웠다면 한국은 숙종은 이번엔 그냥 100% 남인, 다음번엔 100% 서인 이렇게 집권 붕당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그런 스토리도 이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도정치 밑줄 그읍시다. 조선의 마지막 정치 형태인데요. 이제 19세기에 이르면 어떤 붕당도 아니고 특정 소수 가문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해 버리는 겁니다. 안동김 씨끼리 다 해먹거나 아니면 풍양 조 씨끼리 다 해먹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면 매관 매직 관직을 매매하는 것, 사고 파는 것. 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평안도 관찰사 이거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에 앉게 된 지방관들도 세금을 수탈을 하면서 돈을 채우죠. 삼정의 문란이에요. 3가지 세금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밀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세도 정치는 순조, 철종, 헌종 3대 60여 년간 지속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조선 경제로 왔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선생님이 토지 제도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땅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3글자로 네, 수조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시대별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통일신라 때의 수조권은 관료전과 노급,
그리고 고려시대의 수조권 제도는 전시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과전법이라는 게 정착이 됩니다. 고려 말기, 고려 망하기 직전에 만든 건데요. 이거는 전직, 현직, 은퇴한 관리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 토지로 한정해서 지급을 했고요.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해야만 다시 국가에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받은 토지의 일부를 세습할 수 있었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었어요. 수신전 혹은 휴량전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 정의가 있죠. 수신전은 과전을 지급받던 관리가 죽은 후 그 부인 미망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휴량전은 과전을 지급받던 관리가 죽은 후 그 어린 자녀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유가족들도 보장을 해주는 이런 복지적인 요소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직 관리한테도 주고 유가족들한테도 주고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요. 그래서 바뀐 게 직전법입니다. 수양대군 세조 때 만들어진 건데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냥 현직 관리한테만 줘야겠다. 수신전도 없애고 휴량전도 없애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이거 나 은퇴하기 전에 조금 많이 세금 뜯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관리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러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종 때 관수관급제로 바뀐다. 관에서 거두고 관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관리한테 네가 직접 가서 세금 걷어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조사해서 다 거두고 관청에서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주도하다 보니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강화된 거고 이제 점점 갈수록 수조권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